다음으로는 바이브 코딩 실습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셔야 되는 건 데이터 준비가 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CSV 파일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범용적이고 엑셀에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도 작게 되죠. 단순히 텍스트 형식에다가 콤마, 쉼표로 구분된 데이터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형식은 엑셀 파일입니다. 익숙한 형식이고 여러 시트를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엑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이나 서식은 대부분 무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데이터로 간다면 텍스트 파일로만 제공을 해줘도 됩니다. 권장하지 않는 것은 PDF, 이미지, 한글, 워드가 되게 됩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PDF에서 표를 추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OCR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인식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글과 워드 같은 경우에는 변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CSV 파일을 저희가 제공해 준 것과 맞물려 있는데 좋은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tidy 원칙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는 하나의 열애, 각 관측치는 하나의 행에, 각 값은 하나의 셀에, 첫 행은 열 이름, 헤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벽압된 셀은 없고 빈 행, 빈 열이 없는 것이 좋은 데이터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팁으로 보게 되면 열 이름은 되도록 공백 없는 알파벳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짜는 이제 YYY MMDD 형식이죠. 2025-11-02 같은 것들이 되게 됩니다. 결측치는 빈칸이나 NA로 표시해두는 것이 헷갈릴 소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바이브 코딩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하는 시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거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CSV 파일과 각각의 열이 담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북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다음과 같은 프롬프팅 기법을 써가지고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당신은 20년 경력의 교육통계 전문가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 편의 교육 연구 논문의 통계 자문을 제공해 왔어. 학습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줘. 단계별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야 라고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닝 로그 .csv 파일은 학습 로그 데이터이고 러닝 로그 코드북은 러닝 로그 내 각 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체 구조랑 각 열의 데이터 타입, 결측치 여부랑 처음 5개의 행과 마지막 5개의 행 보여주기, 유저 아이디별, 스코어의 기초 통계, 간단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출력 현지까지 지정을 해주고 이제 프롬프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챗GPT는 많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해석 및 다음 단계 제안과 권장 후속 분석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다음 단계 진행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앞선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AI가 생성한 코드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실제로 확인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많지 않은 코드로 챗GPT가 그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챗GPT가 제안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관심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후속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모션에는 어떤 값들이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챗GPT는 그걸 통해서 이모션의 고유값들, 지루하다, 혼란스럽다, 집중한 상태이다, 짜증난다 하는 것 4가지 값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제안해 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모션의 시간적 변화 패턴 또는 스코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중 어떤 분석부터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선 결과를 토대로 제가 유저 아이디별 이모션과 difficulty, time on task, correct, 스코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주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 결측치는 무시하고 분석해주고 각 열별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수행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ChatGPT가 다양한 결과를 제시를 해줬고 그 중에서 시각화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모션과 difficulty, 이모션과 time on task, 이모션과 스코어
이모션과 correct 간의 박스 플롯을 그려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이모션이 engaged, 난이도가 쉬울 때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했구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짜증내거나 좀 지루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감정과 이제 타임 온 태스크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집중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루해할 때는 적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좀 지루해하면서 문제를 좀 찍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시각화 외에도 이제 쭉 표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표들을 보면서 출력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감정별 주요 변수, 평균 요약이 되고 아까 아노바 결과 요약 같은 것들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쉬운 문제에서는 좀 집중하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좀 지겨워하다가 짜증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노바 결과 요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모션과 디피컬티 관계에는 유의성이 성립하게 되지만 그 외 타임 온 태스크나 커렉트랑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코드에서 보게 되면 이 아노바 결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코드를 작성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탯 모델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노바 모델을 수행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선 표 외에도 챗GPT는 그 표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해석하는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과를 쭉 읽다 보면 difficulty by emotion에서 특히 confused나 frustrated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difficulty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나? 라고 한번 의심을 하고 읽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약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다음 스텝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장은 앞서서 챗GPT가 추천해준 방법 중 하나인 혼합효과 모형 분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챗GPT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쭉 제공을 해주고 저희한테 해석 요약을 제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이는 학습자의 주관적 인지 부하가 감정적인 반응에 반영됨을 시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difficulty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겠구나 라고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분석을 멈추고 챗GPT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ifficulty 의미를 교정한 후에 다시 분석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difficulty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고 문제 출제가 작성한 객관적인 문제의 난이도야. difficulty에 따른 이모션을 다시 분석해줘 라고 저희는 요청문을 하게 되면 챗GPT는 그걸 토대로 다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래프에서 difficulty가 분명히 5가지였는데 왜 4개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직접 여기 코드 보기 이모티콘을 눌러가지고 왜 4개로 만들었는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바이브 코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difficulty는 1, 2, 3, 4, 5의 값을 갖는데 왜 low, medium low, medium high, high로 매핑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제안도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게 됩니다. 챗GPT는 1, 2, 3, 4, 5를 매핑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다음 후속 작업을 저에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특정한 걸 원하게 되면 특정한 것을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이고 둘 다 필요하게 되면 둘 다 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해줘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예입니다. 해보게 되면 챗GPT가 오류를 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의 오류의 원인은 순서형 로직 회귀에서는 이제 add, constant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이 수정된 버전으로 즉시 실행해 드릴까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챗GPT가 과제를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해 준 걸 볼 수가 있죠. 저희는 단순하게 수정된 버전으로 실행해줘 라고 요청만 하면 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챗GPT가 앞서 수정한 코드로 실행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림과 표로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을 쭉 살펴보다 보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루하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 오디널 로지스틱스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학생들은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집중도 낮아지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짜증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루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각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투고용 보고에서의 권장 기술 내지는 다음 단계 제안같이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도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투고용 보고에서의 권장 기술을 보게 되면 객관적 난이도와 감정 분포 간 카이저역 검정 결과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순수형 로지 추정에서 난이도가 1 증가할 때 상회 정서로서의 이동 오지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전기술 균형 모델 및 인지 부하의 이론과 합치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회 동문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한 다음 단계 또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음 장은 데이터 시각화를 조금 더 학술대 용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그래프를 처음 봤었을 때 제일 어색한 부분은 이 레전드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 레전드의 위치를 X축 하단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Predicted Emotion Probability by Difficulty Level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레전드가 X축 레이블 하단에 원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해줘 라고 요청만 하게 되면 챗GPT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수정을 해줘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 맞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코드 이모티콘을 눌러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 코드 하나가 수정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ax.legend 범례 위치 조정하기 위한 코드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정된 것 외에도 챗GPT는 원하신다면 이 그래프를 견월용으로 더 세련된 스타일로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다음 작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진행해줘 한마디만 이제 던져주면 됩니다. 이건 챗GPT는 이걸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아까보다 조금 더 세련된 학술대회용으로 적합해 보이는 그래프를 제공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앞선 그래프와 다르게 Predicted Probability가 0에서 1.0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약간 좀 뭉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Y축 범위만 0에서 0.45로 수정해줘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학술대의 논문에다가 그대로 추가해도 괜찮을 그래프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래프 출력 그 외에도 챗GPT는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면 좋은지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코드 확인을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 앞선 그래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구글 콜앱이나 아니면 로컬 여러분들 환경에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챗GPT가 제공해줬던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코드를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살짝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스타일을 갖는 그래프를 계속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추후 혹시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그래프를 약간 바꾸셔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코드를 복사한 코드를 챗GPT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 코드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코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한 뒤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을 달아줘 라고 요청을 하시기만 하면 그 코드를 읽어가지고 코드의 전반적인 흐름, 시각화 환경 설정, 데이터 적재비 전처리, 순서역 로지 토기 분석, 예측 확률 산출, 출판용 라인 스타일로 시각화와 라인 바이 라인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입니다. 시나리오는 교육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이라는 가정 하에서 교사 직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총 100명의 응답을 수집했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가 지정을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 정제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의 문제점은 결측치 존재, 두 번째는 이상치,
세 번째는 응답의 일관성, 네 번째는 영문학 미처리입니다. 이제 분석 목표는 데이터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 가능한 깨끗한 데이터셋 만들기까지가 본 분석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본 시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은 응답자 아이디이고 교사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Q1에서 Q8까지 리커더 척도로 되어 있고 특별히 Q1, Q3, Q5는 영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만 나이고 경력은 교직 경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5가지의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추가한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심각한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1에서 5까지 5가지의 값만을 가질 수 있는 값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8, 7 내지는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 패턴입니다. 모든 응답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한 사용자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1분만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상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이 있으면 그 템플릿을 써가지고 그 템플릿에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먼저 요청을 보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부한 teacher survey raw.csv는 교사 직무 만족도 설문 원본 데이터야 라는 것이고 데이터를 진단해줘 라고 해서 결측치, 이상치, 응답 패턴 분석, 요약 같은 것들을 표와 함께 상세히 보고해줘 라고 저희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의 포인트는 구체적인 진단 항목이 무엇인지, 문제의 유형별 분류랑 정략적 정보 요청, 의사결정을 위한 요약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프롬프트로 요청한 결과를 보게 되면 프롬프트를 잘못 작성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연령과 경력을 제외하고 Q1에서 Q8까지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경력과 연령도 범위를 지정해 줘가지고 이상치를 판단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발견한 오류를 토대로 수정 요청을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템플릿을 보고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되어야 할 것들 이상치 탐지에서 Q1에서 Q8 문항은 1에서 5점 범위에 한다고 명시를 해주게 되고 경력은 0에서 50, 연령은 20에서 65 범위에 한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또 응답 패턴 분석도 다음과 같이 Q1에서 Q8 문항에 같은 점수를 준 응답자 그 다음에 Q1, Q8 문항에서 극단적 패턴을 준 응답자 라고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채팅 환경에서 데이터랑 앞서서 수정했던 프롬프트를 넣고 요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분석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데이터 품질 리포트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실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시트로 구분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속 정제 권고 방법도 제공을 해줘가지고 저희 다음 주초를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과 챗GPT가 제안해준 방법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를 벗어난 값들은 결측치로 처리해주고 두 번째는 결측치가 많은 응답자는 삭제해주고 세 번째는 영문항을 처리할 때 Q1, Q3, Q5에 대해서 점수를 다음과 같이 6에서 원래 점수를 빼주는 방식으로 변환해줘. 네 번째는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요인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분석해서 적용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항목에 적용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과 선택 이유도 논리 적용하기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챗GPT는 앞서 요청했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행한 다음에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범위를 벗어난 값은 결측치 처리, 두 번째는 결측치가 많은 응답자는 삭제, 세 번째는 영문항 처리, 네 번째는 요인 분석용 전처리. 를 수행한 그 데이터 결과를 저희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인 분석에 적합한 전처리 기법 선택 및 적용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족스럽다면 넘어가시면 되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ChatGPT한테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이어서 마지막으로 ChatGPT는 재현 및 다음 단계 제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파일을 저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코드도 마찬가지로 요 클릭해 보시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분석 방법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티처 서베이 클린 이터레이티브.csv 데이터에서 요인 분석 후에 가시화해줘,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를 수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를 수행해줘 라는 프롬프트는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를 때 사용하게 되면 유용한 프롬프트입니다. 챗GPT의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를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선 다양한 시각화 결과 외에도 요인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가이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제안을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해왔듯이 여러분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기만 하면 ChatGPT는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로 실습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면서 도움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에이전트를 이용한 검증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논문에 실려 있는 평가지표를 구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실험 로그를 통해서 평가지표를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랑 터미널 로그를 주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코드가 실행을 했더니 한 번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생성 코드를 실행하시고 발생된 에러를 복사하셔가지고 fix the following error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첨부해 주시기만 하면 제미나이가 이를 토대로 코드를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태스크를 동일한 프롬프트로 ChatGPT에 요청한 다음에 생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제미나이랑 ChatGPT 두 코드 결과 값이 같으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돌려봤더니 두 코드의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제미나이에게 ChatGPT가 생성한 코드를 주고 검증을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코드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미나이는 챗GPT 코드를 바탕으로 두 코드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코드의 장점을 결합해서 논문의 수식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최종 코드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FWT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코드가 틀렸고 GPT 코드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MB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공한 코드가 맞았고 GPT 코드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새로운 코드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가 생성한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FWT는 챗GPT랑 같아졌고 MBT는 챗GPT랑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MBT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제시한 코드가 맞았다 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챗GPT에게 사회생성 코드를 주고 검증 요청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왜 아래 코드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어떤 것이 논문의 MBT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챗GPT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저희에게 주게 됩니다. 핵심만 정리한 결과랑 이제 왜 다르게 나오나까지 세밀하게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성 코드를 실행해보게 되면 MBT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제미나이에게 챗GPT 생성 코드를 주고 다시 한번 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다음 나오는 결과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미나이가 맞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게 되면 FWT는 챗GPT가 맞았고 MBT는 제미나이가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한 결과물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에서
여러의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어. 6개의 페르소나를 생성해줘. 첫 번째는 논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담당,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담당, 세 번째는 관련 연구 조사 담당, 네 번째는 관련 연구 분석 담당, 다섯 번째는 논문 작성 담당, 여섯 번째는 논문 검증 담당. 모든 페르소나가 논문 작성 단계별로 필요할 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페르소나들이 결과물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최종 결과를 생성해줘 라고 주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챗GPT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6개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각각의 페르소나마다 목표, 산출물, 검증을 생성해내게 되죠.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핵심 산출물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P2 데이터 분석 페르소나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개요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쭉 기술 통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페르소나를 들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 브레인스토밍 페르소나를 들고 와가지고 연구 문제랑 가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소나 3사를 데려와가지고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페르소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체 설계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쭉 가다가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문 초안 골격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논문 작성 페르소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문 검증 페르소나가 호출이 돼가지고 이제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제 뽑은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반복을 위해서 어떠한 실행 작업들이 필요한지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검토한 다음에 다음 반복을 수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 루프의 합의 상태 요약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P2, P34, P5, P6이 모두 이제 합의가 됐고 만족됐다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개는 수험 코딩을 흉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험 코딩은 본 강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코딩이란 다중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자동 분석 체계입니다. 여러 AI가 협력해서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각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로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정제하는 클리너 에이전트, 분석하는 어널리스트 에이전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비주얼라이즈 에이전트를 두고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가 관장하면서 이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방식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수험 코딩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오픈AI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오픈AI, 에이전트, 파이썬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보게 되면 오케스트레이터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당신 학습 로그 데이터로 논문 수준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가설과 수행 단계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에 보게 되면 로드 에이전트,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에이전트, 클리너 에이전트, 어널리스트 에이전트, 비주얼라이즈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에이전트를 생성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에이전트가 본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논문 작성을 수행하는 것이 수험 코딩의 기본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강의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바이브 코딩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결국 AI 도구를 활용하는 거고, 도구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잘 쓰게 됩니다. 이를 잘 쓰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시면서 실패했다 하시더라도 지금 안 되면 언젠가 되겠지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습 태도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의존만 하지 말고 생성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생성된 코드를 읽고 학습하면 되고, 모르겠다 하면 즉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을 ChatGPT가 잘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본인 역량을 키우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결과는 내 것이지만 그 결과는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성형 AI가 생성 결과에 대해서 주작권이 없습니다.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상급자 내지는 동료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틀렸잖아 라고 했었을 때 모르겠는데요? 챗GPT가 그렇게 생성해 줬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도 책임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챗GPT는 정답을 생성해주는 만능 인공지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자 AI 도구 사용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AI 생성물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AI와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